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인공지능융합교육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김귀훈 교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AI 프렌즈라는 이름을 만든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네. 다행히 모두 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처럼 부드럽고 부르기 좋은 AI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남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AI 프렌즈가 벌써 3년 가까이 진행됐고요. 자기가 하고 있던 전문 분야에서 솔직하게 자기가 느끼는 어려운 점들과 그다음에 긍정적인 점들을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많이 참여하게 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을 적용하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발표해 주신 거, 이 부분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직장이 대기업 LG 데이콤이라는 기업이었는데요. 내가 만들었던 기술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쓰고 내가 이거 만들었어,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070 VIP 전화기 모델을 제가 만들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예전에는 전화망대로 따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망은 인터넷망대로 또 각자 서비스별 별도의 망을 구성해야지만 서비스가 가능했는데요. 그 당시 AP를 와이파이 전화기에 연결할 생각은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초이고요. 그걸 우리나라 비즈니스 모델에 도입한 게 저희 그 당시 LG데이콤이 최초였습니다. 다음에 요새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실 텐데요. 옛날에는 002 이렇게 국제전화를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국제전화 요금이 비쌌었습니다. 인터넷 전화였기 때문에 그냥 시내 전화 요금으로 외국에서 쓸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외국에 유학 가신 분들이나 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070 전화를 선물을 하고 그걸로 이제 직접 전화를 하는 시기가 있었죠. 이런 IP 기반의 모든 통신망들이 통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IP 기반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업체에 다녔을 때도 되게 만족감이 크긴 했는데요. 좀 더 미래지향적인 기술, 혁신적인 기술을 더 연구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마침 기회가 있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틀이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술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듣기 전부터 저는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미리 공부하고 미리 개발해보고 실제로 산업 현장의 적용까지, 물론 이제 프로토타입 형태이긴 하지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 애틀이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연위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쯤에 5G라는 거를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적인 전략을 제가 세우는 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에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한 몇천 페이지 정도를 써야 됩니다. 이 보고서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당시 이제 LTE 4G 기술이 있었는데요. 이 5G를 어떤 기술들을 선점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기획을 했었고요. 또 이제 애틀에 있으면 장점이요, 국가대표가 되는 건데요. ICT 기술의 우리나라 국가대표인 겁니다. UN 산하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ITU라는 전기통신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던 표준 같은 경우는 가장 인공지능에 있어서 초기에 만들었던 표준이에요. 여기도 이제 비즈니스 논리가 있어서요. 각 나라마다 자기네 기술들을 넣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을 엣지 플랫폼에 적용하는 표준을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승인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문서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되게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여러분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그런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연연에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는요, 청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유일의 종합사범대학교인데요.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모두 양성하는 종합사범대학교, 국내 유일의 종합사범대학교입니다. 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교사의 꿈이 일단 더 컸고요. 그다음에 과학자도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카이스트가 먼저 시험을 보는 바람에 카이스트에 합격을 해서 지금 과학자의 길을 꾸준히 걸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교원대학교에 와서 이제 교사 양성으로 되었는데요. 그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이 따뜻한 AI, 그다음에 착한 AI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이거를 잘 배우길 원했었는데 이 메시지들을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에 가서 바로 잘 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교원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되게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시대가 이제 시대이니만큼 인공지능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인공지능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장 핵심인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논리 구조 아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좀 더 세련된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개발해내고 그 과정을 이해하는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터러시,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쓰기를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은 세마기, 다음에 이제 쓰기, 이거랑 동일한 레벨로 디지털 소양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소양에 대한 기본 소양이 아이들이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다른 학문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너무 기본적인 소양이 되었습니다. 뭐 절차적 사고라던가 추상화 개념이라던가 이런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를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 해서 학원에서 가야 된다? 뭐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하고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거, 간단한 코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다룹니다. 공교육에서도 이미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시고 학교에다가 많이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자꾸 변해요. 자꾸 변하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잔물결도 있고 파도도 그렇고 그 강이 흘러갈 때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물줄기입니다. 이런 원천에 관련된 거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있고 그거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다면은 주변에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은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좀 더 포장하고 좀 더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림을 좋아하신다면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이런 기술 테크닉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그거 기반으로 다른 것들을 융합해서 나가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AI 프렌즈를 사랑하고 이제 참여해주시는 이제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AI 프렌즈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는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